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본토에서 전염병이 다시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과 같은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환자는 대부분 유아이며 배폐가 나타나고 있고 어느 응급실에는 24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합니다. 소아과 의사는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에 있으며 정신은 멍한 상태입니다. 한 병원 직원은 주사를 놓는 것도 끝이 없다. 평생 미련이 없을 정도로 주사를 놓고 있는 느낌이다. 의료진도 무더기로 감염됐다. 한 의사는 중국 틱톡 플랫폼에 동영상을 올려 오늘 너무 힘들었다. 하루 종일 60명의 아이를 진료했다. 오전에 35명, 오후에 25명. 환자 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진료 시간이 길고 중증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조금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오전 진료는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마칠 수 있었다. 물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고 구내 식당도 문을 닫아 낭패를 보았다. 오후 진료에는 감히 환자 수를 늘릴 수 없었지만 마지막 몇 명의 환자를 볼 때는 머릿속이 온통 풀로 뒤덮여 있는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고 억지로 정신을 차려 진료를 끝내고 비틀거리며 퇴근했다. 이 의사는 폐렴만 해도 10명의 환자를 진료했는데 대부분이 초등학생이었다. 약을 먹으면 낫을 수 있는 경증 환자는 4명이었다. 그리고 6명은 입원이 필요했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받을 수 없어서 외부 병원에 입원을 권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외부 병원에는 병실이 있을까? 이번 폐렴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은 소아과 의사들과 학부모들 모두의 심신을 지치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현재 베이징의 아동병원과 소아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으며 우이병원의 소아과 응급실은 24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고 베이징대 여성아동과도 기본적으로 1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네티즌은 여기는 어린이 병원이다. 오후 4시에 800 몇 번까지 보고 있는데 우리는 2300번이다. 베이징과 티안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무섭다. 중국 어린이들에게 일어난 이것은 전해본 적이 없는 광경이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중공의 전염병 상황 불투명성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는 11월 22일 이미 중공의 유행병학 임상정보와 보고된 실험실 결과를 제출하고 이미 알려진 병원체의 전염 추세와 관련 사례가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부담을 설명하도록 공식 요청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1월 2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과 어린이 집단 폐렴 사례가 급증한 데 대해 중공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10월 중순 이후 중국 북방 지역의 독감류 환자가 이전 3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말 중공 바이러스 발병 초기에 세계보건기구와 중공 보고서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실제 소식은 은폐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 및 어린이 폐렴 사례가 급증했다는 보고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성명을 발표해 중국인들은 발병자와 거리를 두고 아플 때는 집에 머물며 자주 손을 씻는 등의 자가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린샤쉬 박사는 어린이 폐렴 사례에 대해 희망기성과의 인터뷰에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중국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대부분 내성균주이기 때문에 베이징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주는 기본적으로 약물 내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아지트로마이신과 같은 이러한 항생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조요법을 통해서 열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다른 방법은 없다. 코로나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 없다. 중국 전체에 이미 항약성은 매우 보편적이며 현재 특별히 효과적인 항생제는 없다. 항생제는 때로는 어린이에게 매우 해롭다. 우리는 개인의 위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